네.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뭐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원부 재료가 무엇이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에 네. 따라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주로 이제 탄수화물과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 네. 이러한 식품들이 그리고 이제 첨가물들을 보면 첨가물들이 이제 인산이나 것들을 황산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영양으로 지금 산성식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이제 조금 산성식품과 알칼리성 식품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알 것도 같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들 정보창고에 다시 자세히 올려놓을 테니까요. 다시 한번 되풀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산성식품에는 단백질이나 탄수화물류가 많이 포함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몸에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산성식품과 알칼리성 식품이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네. 이혜연 씨가 준비하셨죠? 네, 제가 차트 준비했습니다. 산성식품과 알칼리성 식품이 우리 몸에 섭취돼서 하는 일은요. 첫 번째, 보실까요? 산성식품은 우리 몸의 연료가 되고 알칼리성 식품은 우리 몸에 기름칠을 한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서 교수님? 둘 다 꼭 필요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보신 대로 고기나 생선, 탄수화물 앞서 계속 강조했지만 굉장히 우리 몸에서 반드시 나쁜 음식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몸은 60% 정도가 물이고 나머지는 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단백질을 구성하기 위해서 또 여기 표현이 된 대로 우리 먹어야 힘이 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에너지를 내는 연료의 의미로 반드시 섭취가 돼야 되겠죠. 또 한편 반면에 알칼리성인 채소나 과일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소량이지만 체내 기능을 조절하기 위한 미네랄이나 비타민의 주요 공급원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기름칠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뻑뻑한 기계에다 이렇게 기름을 조금 치면 부드러워지는 그런 그렇죠. 것과 같은 이치로 우리 몸에 기름칠을 한다. 그래서 조금 바꿔서 표현하면 몸의 연료가 이제 장작으로 비교를 해보면 이 알칼리성 식품은 장작을 태우는 불쏘시개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근데 설명 듣다 보니까요. 왠지 뭐 제가 산성식품 편은 아닙니다만은 산성식품이 약간 좀 억울하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 이유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알려드릴게요. 네. 산성식품이 하는 일 그 두 번째를 보면요. 많이 먹으면 노폐물을 만들어서 나쁜 균을 키운다. 많이 먹으면? 네. 그럼 나쁜 기운의 어떤 그런 원래 음식이 될 수 있다. 네, 어떤 원리인가요, 교수님? 많이 먹으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산성식품은 소화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이산화탄소가 주로 생성이 되는데 이것이 우리 몸의 유해균인 대장균, 먹이로 이용이 되고 이것이 장내 이상 발효, 그러니까 아주 꼬약한 방구 냄새가 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빵이나 라면이나 고기 먹으면 독한 방구 냄새가 나는데 이런 미역이나 이런 거 드시고 방구 드신 경험 없으실 거예요. 네네. 그리고 말씀하신 황산, 인산 같은 것도 역시 산성 노폐물로 작용을 하게 되겠죠. 네, 그렇군요. 많이 드시면 그렇다. 네, 산성식품이 그렇게 노폐물을 만들어서 나쁜 균을 키운다면 알칼리성 식품은요? 면역 물질을 만들고 좋은 균의 먹이가 된다. 네. 네, 반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알칼리성 식품은 소화가 되면서 오히려 지방산을 분해해주고 또 반대로 우리 그 장에 좋은 균은 유산균의 또 먹이가 되고 또 자체가 면역 물질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곰팡이나 뭐 박테리아, 심지어는 암세포조차도 그 산소가 좀 부족한 세포가 산성 환경일 때 굉장히 증식을 많이 한다고 돼 있어서 네. 반대로 세포 환경이 알칼리로 변하게 되면 이러한 증식이 억제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왜 산성식품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너무 많이 먹지 말라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요, 정리를 해보면 산성식품을 지속적으로 좀 많이 먹게 되면은 체내에 그런 노폐물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더 안 좋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산성 체질로 변하고 뭐 알칼리 체질로 변하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지만은 네. 의학적인 개념에서 체질이라는 말이 그 부모한테 물려받은 유전적인 경향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엄격히 사실 맞지 않는 말이죠.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일시적으로 산성 노폐물이 증가한 상태일 뿐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단백질, 특히 갈비 같은 요산이라는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퓨린이라는 게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게 되고 야채를 전혀 섭취하지 않은 경우에 대사되면서 요산, 즉 그 산성 노폐물이 많이 만들어져서 통풍이라든지 그 외 다른 성인병을 많이 유발할 수가 있는데 네. 다행스럽게도 이런 육류 섭취를 줄이고 또 야채와 같은 알칼리 식품을 많이 섭취함으로써 이런 성인병을 예방할 수가 있겠죠. 네네. 그러니까 산성식품을 많이 먹으면 뭐 산성 체질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산성 노폐물이 우리 몸에 많이 쌓이게 되고 바로 이 점이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제가 또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만성 질환자나 암에 걸리신 같은 경우 소변 검사를 해보면 산성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좀 많이 나타난다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어떤가요? 그렇죠. 원래 소변은 우리가